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은은 갑자기 민지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에 닿는 순간을 느꼈다. 그 키스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민지의 눈빛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은의 심장은 멈춘 듯 뛰었고 그날 밤 둘 사이의 비밀이 폭로되며 평범했던 우정이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22살, 문과생으로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여자였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딸, 완벽한 친구로 살아왔다.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결혼과 안정된 삶을 기대했다. 민지는 23살, 체육교육과 학생으로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인 성격이었다. 둘은 1학년 때부터 룸메이트로 지내왔고 서로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겼다. 하지만 지은은 최근 민지와 함께 있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민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한국처럼 전통적인 가치가 강한 나라에서. 지은의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며 보수적인 관점을 가졌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려 했지만 항상 실패했다.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스포츠 클럽에서 인기 많았고 남자들도 많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민지도 지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민지는 갑자기 지은을 끌어안았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지은은 충격받아 밀어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친구잖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슬플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파. 이게 사랑이야. 지은은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여자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텐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도덕적 가치와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를 피했다. 수업 중에도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잊어버려. 하지만 지은은 잊을 수 없었다. 그 키스의 감촉이 생생했다.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민지랑 어때? 둘이 붙어 다니더니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만약 이 감정이 진짜라면? 부모님께 어떻게 말하지? 지은의 어머니는 매주 전화로 좋은 남자 만나봐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민지는 클럽 활동 후 지은을 기다렸다. 얘기 좀 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둘은 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민지가 말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한테 관심 없었어. 하지만 너는 달라. 지은은 울었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잖아. 둘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새로운 고통을 가져왔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지은은 인터넷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검색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차별받는 이야기를 봤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다음 주, 지은의 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했다. 딸, 요즘 어때? 지은은 웃으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모님과 식사 중 어머니가 말했다. 결혼할 나이 다 됐네? 좋은 사람 소개할까?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민지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을 택할까? 가족을 택할까? 지은은 부모님의 방문 후 더 깊은 갈등에 빠졌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너처럼 착한 애가 왜 아직 남자친구가 없니?
엄마가 걱정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민지를 생각했다. 만약 엄마가 알면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왜 그래? 부모님 오신 것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잖아. 민지는 화가 났다. 정상. 누가 정상을 정해? 사랑은 사랑이야. 하지만 지은은 사회의 압력을 느꼈다. 학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한 선배가 그런 애들 이상해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지은은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다. 민지와의 스킨십을 피하고 친구들 앞에서 거리를 뒀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나 피하는 거야. 지은은 아니, 그냥 조심해야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조심은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주말에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서울 시내로 나갔다. 카페에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며 손을 뺐다. 사람들 봐.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왜 숨겨? 행복하면 돼. 지은은 쉽지 않아. 내 가족은 보수적이야.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교회 장로님.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가족 있어? 하지만 난 자유로워. 부모님 이혼하셨고 나 혼자 살아. 지은은 부러웠다. 왜 나만 이렇게 묶여있지? 그날 밤 둘은 기숙사에서 다시 대화를 나눴다. 지은이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이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은은 시작하면 끝이 더 아플 거야. 사회가 안 받아줄 텐데. 민지는 울면서 그럼 나 혼자 사랑할게. 너만 행복하면 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지은은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봐야 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사회가 문제예요 라고 말했다. 상담사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민화일, 민지는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한 친구가 조심해. 소문나면 안 좋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학교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왔다. 우리 과에 레즈비언 커플 있대. 지은은 그 글을 보고 패닉에 빠졌다. 우리 이야기인가?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너가 말한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나 아냐.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지은은 집으로 전화했다. 어머니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공부 때문이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자친구 생겼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자니요 라고 대답하며 울고 싶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은의 내적 갈등은 커졌다. 그녀는 꿈에서 부모님의 실망한 얼굴을 봤다. 미안해요. 엄마. 민지는 지은을 설득하려 애썼다. 함께 서울에서 독립하자. 졸업 후에 지은은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 흔들렸다. 그 주말 둘은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자유로워. 우리처럼. 지은은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가능할까? 여행 중 민지가 지은을 안았다. 이번엔 지은이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시 덮쳤다.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집에 와라. 중요한 이야기 있어. 지은은 불안했다. 알았을까? 그녀는 민지에게 가봐야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조심해라고 대답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부모님의 얼굴을 봤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 결혼할 사람 소개할게.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집에서 부모님의 소개팅 제안을 받은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엄마, 아직 일러요. 하지만 어머니는 23살이면 늦어. 좋은 집안 아들인데. 지은은 그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준호, 25살 변호사였다. 그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데이트 중 준호가 좋아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생각해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털어놨다. 민지는 화를 냈다. 왜 만났어? 나 배신하는 거야. 지은은 부모님 강요야. 어쩔 수 없어. 민지는 선택은 내 몫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학교에서 소문이 더 퍼졌다. 친구 하나가 지은에게 너 민지랑 사귀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그 부정은 민지를 더 아프게 했다. 민지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여자와 춤췄다. 그 소식이 지은에게 전해졌다. 지은은 질투를 느꼈다. 왜 나만 참아?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그 여자 누구야? 민지는 그냥 친구야. 너처럼 피하지 않아.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둘은 화해했지만 관계는 불안정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했다. 딸, 요즘 어때? 지은은 긴장했다. 어머니가 민지라는 애랑 너무 붙어 다니네. 여자애들끼리 왜 그래? 라고 말했다. 지은은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동성애는 죄야? 교회에서 배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의심하나?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숨기지 말고 말하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안 돼. 부모님 충격받을 거야. 사회의 압력도 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그걸 보며 절망했다. 우리는 영원히 숨겨야 해. 민지는 활동가 모임에 나갔다.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관심을 보였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위험해. 준호가 다시 연락 왔다. 다시 만나자. 지은은 부모님 때문에 만났다. 데이트 중 준호가 키스하려 했다. 지은은 피했다. 미안해요. 준호는 왜 그래? 지은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했다. 그 사람 싫어요. 어머니는 화냈다. 왜? 좋은 사람인데. 지은은 제 마음이 안 가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혹시 다른 사람이니? 지은은 자니요라고 거짓말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이게 옳은가? 가족을 속이는 게. 그녀는 교회에 갔다. 목사님이 사랑은 신의 뜻대로 라고 설교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는 종교가 뭐야? 우리 사랑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갈등했다. 학교 프로젝트로 둘은 함께 일했다. 그 과정에서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끝나자 현실이 돌아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라. 취업 준비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졸업까지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압력이었다. 민지는 나랑 같이 살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가족이 반대할 텐데 민지는 싸워보자. 지은은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새로운 배신을 불러왔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부모님에게 소문을 전했다. 지은이 여자랑 사귄대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전화했다. 그게 사실이니?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어머니의 전화 후 지은은 집으로 불려갔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는 치료받자. 병원 가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건 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지은은 울면서 민지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없어. 끊어라. 지은은 기숙사로 돌아왔다. 민지에게 털어놨다.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지쳤다.
포기할까? 민지는 안 돼. 나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러나 배신이 왔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민지, 나랑 다시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거절했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너 아직 남자 좋아하나? 민지는 잔이야? 과거야.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소문 때문에 친구들이 지은을 피했다. 한 친구가 변태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상처받아 민지에게 화풀이 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지는 미안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는 악화됐다. 지은은 부모님의 압력에 굴복했다. 민지, 헤어지자.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한다며. 지은은 가족이 중요해. 미안. 민지는 울면서 떠났다. 지은은 후회했다. 잘못된 선택인가? 민지는 혼자서 활동가 모임에 더 깊이 빠졌다. 거기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수진, 24살. 수진은 민지를 위로했다. 힘들었구나. 민지는 지은을 잊으려 애썼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질투했다. 민지가 다른 사람과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수진이 누구야? 민지는 너가 헤어지자며. 이제 자유야. 지은은 미안해. 다시 해. 하지만 민지는 늦었어. 너 가족 선택했잖아. 지은은 절망했다. 부모님은 지은을 감시했다. 민지랑 연락 끊었니? 지은은 네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그리워했다. 사회의 정지은을 짓눌렀다. 직장 면접에서 가족 계획은? 이라고 물었다. 지은은 결혼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민지는 수진과 가까워졌다. 하지만 수진은 민지의 마음을 알았다. 아직 지은을 사랑하나 봐. 민지는 인정했다. 그래, 수진은 가봐. 후회하지 마. 민지는 지은을 찾아갔다. 나 아직 너 사랑해. 지은은 울었다. 나도.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여전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랐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독립을 선택했다. 민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시선. 지은은 직장에서 차별을 느꼈다. 그런 사람인가? 라는 소문. 민지는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피곤했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돌아와. 지은은 못해요.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떠났다. 지은은 그 후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민지와의 삶은 행복했지만 상처가 남았다.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민지는 지은을 안아줬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독립 생활을 시작한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민지가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산책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여자 둘이서. 지은은 무시하려 애썼다. 직장에서 상사가 개인 생활 조심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민지는 스포츠 코치로 일했다. 그녀의 동료들이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다. 한 동료가 레즈비언인가 봐 라고 말했다. 민지는 대응했다. 그게 왜? 하지만 그 후로 고립됐다. 지은은 친구를 잃었다. 옛 친구들이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럼 안 봐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외로웠다. 가족의 부재가 컸다.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생각났다. 엄마, 보고 싶어.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나 있잖아. 우리 둘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공허가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돌아와라. 용서할게.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으로 돌아갈까?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나 떠나지 마. 지은은 단갈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민지가 이끌었다. LGBT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사람이 가족 포기한 대가로 자유 얻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공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후회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모임 후 지은과 민지는 토론했다. 우리 선택 옳았어. 민지는 그래 라고 말했다. 지은은 모르겠어. 그날 밤 둘이 싸웠다. 지은이 가족이 그립다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런가 나 혼자 살게. 지은은 미안이라고 사과했다. 관계는 다시 안정됐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투쟁은 계속됐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린 게 옳을까?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나? 민지는 지은의 일기를 봤다. 너 힘들구나. 지은은 등 민지는 함께 버티자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내 행복 봤어.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려 애써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고마워요. 엄마, 어머니는 천천히 라고 말했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용납 못해.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도 조금씩 변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나왔다. 지은은 희망을 봤다. 민지와 함께 시위에 나갔다. 평등을 위해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직장에서 해고 위협.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싸웠다. 차별이에요. 결국 이겼다. 민지도 코치직을 유지했다. 둘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나?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물었다. 사랑을 선택한 그녀의 결정은 옳았을까? 그른 것일까?